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은 유연목 감독의 작품 세계와 그의 대표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연목 감독은 신상옥, 김기영 감독과 더불어 1960년대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이끈 한국 영화사의 위대한 영화 작가 중 한 분으로 평가받습니다. 완벽주의 스타일로 당시 어느 감독보다 꼼꼼하고 철저하게 매 작품에 임한 유연목 감독은 한국 영화사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얼리즘 미학의 선구자로서의 유연목 감독입니다. 그는 한국 영화를 관통하는 정체성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실주의, 즉 리얼리즘 미학을 충무로에 정착시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운명과 존재, 분단 이데올로기의 갈등, 신과 인간의 구원 등 당시 한국 사회에 대한 냉철하고 날카로운 비판의식들을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 묵묵히 재현하려는 성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형식주의 미학의 개척자로서의 유연목 감독입니다. 그는 앞서 얘기한 리얼리즘적 시선을 동시대의 다른 감독들과는 달리 모던한 영상이라는 형식미를 통해 구현했는데요. 이렇게 유 감독님은 내용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물을 담고 있는 그릇, 즉 형식미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같은 내용이더라도 미장센 요소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합시키냐에 따라 관객에게 전달되는 의미와 감정이 달라진다는 것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습득해 나갔습니다. 카메라의 프레이밍과 앵글, 편집의 리듬, 쇼트의 깊이감과 사운드의 상징성 등 시청각적인 요소의 깊은 조예를 갖게 된 것이죠. 이런 이유로 유연목의 작품 세계에는 언뜻 보면 조화되기 어려운 사실주의 미학과 몽따주로 대표되는 형식주의 미학이 공존할 수 있었고, 이 조화와 공존이야말로 그의 작품 세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연목 감독은 2009년 작고하시기 전까지 총 44편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의 작품 세계는 세 가지 주요 경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째, 오발탄 김약국의 딸들, 사람의 아들, 카인의 후예 등 주로 문학 작품 중에서도 예술성을 인정받은 특정한 작품을 각색한 문예 영화를 통해 소설의 시공간을 영화적 미학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발탄은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대표작이자 동시에 앞서 설명했던 사실주의와 형식주의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준 명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연목 감독의 작품 세계의 뿌리이자 핵심인 오발탄은 1960년대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작품답게 많은 미학적, 주제적 특징들을 함유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둘째, 독실한 기독교 신자답게 순교자, 사람의 아들처럼 신과 인간의 소통 문제를 실존주의와 연관시켜 종교적 구원에 대해 고찰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순교자는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기독교의 믿음과 인간의 실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요. 한국 전쟁에서 아버지와 형제를 잃고 남쪽으로 내려와 실향민으로 살아야 했던 유연목 감독은 어머니의 권유로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순교자는 그의 이러한 개인적 신앙심과 한국 전쟁을 통해 형성된 실존주의에 대한 물음이 잘 반영된 작품입니다. 셋째, 장마, 카인의 후예 등 분단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화해를 그리는 작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즉 반공영화라는 틀 안에서 황해도 출신의 실향민으로서의 정체성과 고뇌를 자신의 영화에 투영했던 것이죠. 장마는 멸공과 반공을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애국심을 고취하는 대신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빚어진 남과 북의 적대 관계를 치유하는 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시대적 진보성을 가진과 동시에 이후 만들어진 많은 분단 영화의 일종의 원형을 제공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카인의 후예 역시 장마와 비슷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반공 영화가 주로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수호하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배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선전 영화 역할에 충실했다면, 분단 영화로서의 카인의 후예는 노골적인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아닌 남북한 분단 상황 하의 민족의 비극을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황순원의 중편 동명소설을 각색한 카인의 후예는 기존 반공물의 선악 구분의 도식보다는 갑자기 불어닥친 이데올로기 갈등의 회의를 느끼는 지식인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반공 영화가 남한을 배경으로 한데 반해 카인의 후예는 1946년 토지개혁이 시작되는 평안도 북한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색적인 공간적 설정을 보여줍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공산주의 체제로 급격히 탈바꿈하는 변혁기의 역사를 통해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카인의 후예는 미쳐 돌아가는 광기의 세상 아래 무기력한 인간들의 대립과 반목을 묘사했다는 점에서 기존 반공 영화의 차원을 한 단계 뛰어넘은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카인의 후예가 기존 반공 영화와 차별화되는 또 하나의 지점은 이데올로기적 갈등으로 인한 가족의 분열 및 반목을 표현하기 위해 삼각관계를 통한 멜로드라마 색채를 아주 강하게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적 구성은 독특한 캐릭터의 조합과 연결되며 자연스럽게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를 탈피하기 위한 주요 내러티브 장치로 사용됩니다. 박훈은 지주 집안의 아들로 서울에서 공부하고 낙향에 야학을 하는 인물인데요. 이런 주인공을 향해 마름의 딸 오장녀는 남몰래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6년 전 아내 오장녀를 두고 마을을 떠났다가 민청위원장이 된 전 남편인 최가가 돌아오면서 오장녀를 둘러싼 두 남자의 삼각관계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런 삼각관계를 둘러싸고 대다수의 관객들은 처음에는 이데올로기의 박해자로 묘사되는 박훈과 오장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를 회방하는 최가를 적대자로 인식하지만 유연목 감독의 흥미로운 캐릭터 연출은 이러한 뻔한 멜로드라마의 공식을 전복시킵니다. 영화의 내러티브가 진행될수록 관객은 시종일관 우유부단하고 소심하며 오장녀와의 관계에 모호하게 처신하는 박훈 대신 비록 빨간 안장을 차고 마을로 들어와선 술만 처먹으며 입만 열면 오장녀 욕을 해대는 최가를 오히려 심정적으로 지지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악인으로 보이는 최가지만 전처에 대한 숨은 순정이 있다는 것을 관객이 발견하게 되면서 적대자 캐릭터를 더 이상 미워할 수만은 없게 만드는 것이죠. 겉으로는 남녀 간의 삼각 구도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좌우의 이데올로기 대립에 절대선과 절대악도 없다는 이분법적 선입견을 초월하려는 감독의 역사를 바라보는 뛰어난 해안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대립과 인물과의 관계를 포착하는 미장센 역시 뛰어난 형식주의 미학의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영화는 토지개혁에 내몰린 변화하는 마을의 모습과 인물들을 동시에 포착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심도가 깊은 디포커스 화면을 선호합니다. 특히 대화 장면에서도 기존의 교과서적인 샷, 리버스 샷을 통한 구성보다 디포커스를 통해 인물들 간의 세밀한 심리 묘사를 포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사선앵글이 돋보이는 영화의 엔딩 역시 매우 인상적입니다. 박훈 집안의 소장농들을 관리하던 마름 영감은 시대가 바뀌자 노동당원이 되어 숙청 사업에 선봉에 섭니다. 이로 인해 아들과 딸 오장녀와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죠. 결국 그 감정의 골이 폭발하며 영감은 낫으로 아들을 찌르고 맙니다. 그러나 결국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부정하지 못하는 마름 영감은 담뱃가루로 아들을 지혈시킵니다. 이데올로기적 갈등으로 인한 가족의 분열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름 영감의 이중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죠. 영화의 남녀 주인공을 맡은 김진기 씨와 문희 씨의 안정적인 연기도 돋보이지만 영화에서 이데올로기에 가장 많이 좌지우지되는 마름 영감 역을 열어난 박노식 배우의 악역 연기는 말 그대로 명불허전입니다. 한번 보면 며칠 동안은 머릿속에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신 스틸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영상자료원 채널은 화면 아래에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